하겠습니다. 시공공예상 바로 패널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나중에 시민분들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탈원전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아니면 20년간은 계속 전력이 부족한 상황일 겁니다. 석탄도 없앴고 재생에너지는 많이 키웠지만 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 충분히 크진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국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경기가 오면은 에너지가 별로 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호경기가 오게 되면은 전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가 있는 지역이 최고입니다. 에너지가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올 수밖에 없고 기업이 와야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지역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주 좋은데 이게 좀 비싸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이나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경우에 직접 전기 생산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이런 화력 발전소들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터빈을 돌리는 장치가 몇 개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기가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 터빈이 좀 더 빨리 돌거나 늦게 돌면서 그걸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재 기술로서는 재생에너지 100%는 안 되고 재생에너지 플러스 뭔가 터빈이 돌아가야 되는데, 터빈을 이제 지금 석탄이나 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생에너지와 SMR이 좋은 궁합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안전성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성이라 하면 사실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우리가 어떤 제어되지 않은 채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고,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나 이런 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이제 주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갔는데,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사실은 내는 게 방사선이고, 방사선은 사실은 원자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더욱 잘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냉각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대형 원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원전 사고 사례들이 결국은 실패한 것은 냉각에 실패한 사례가 제일 큰데요. 이 냉각을 해야 되는 여론이 스스로 냉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번 혁신형 SMR에서 얘기하는 피동 안전 설비, 즉 혁신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냉각해낸 열을 내는 여론 자체가 그 열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활용해서 다시 그 열을 식힐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열 자체가 스스로 냉각을 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그 기술이 이제 저희들이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고, 그것 때문에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저희가 안전성이 1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되고, 그거를 저희가 주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미 공인된 정부기관에서 이거는 진짜 그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고, 그 정도 안전성을 가지게 되면은 발전소 부진에, 그러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대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미 인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더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 원자력에 대한 인식으로 기반을 하시면 아마 그냥 원자력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자력 지금 체르노빌 사고 이미 일어난 지 40년 지났고요.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술 개발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안전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개선이 되고 있고, 혁신형 SMR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김찬수 박사님 쪽에서 개발하고 계신 고온가스 헥타르라는 원자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가 물로 냉각하는 것 대신에 가스로 냉각을 하면서 아예 해결료 자체가 녹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까지 만들고 있어서 차세대 원자력을 가면서 더 높은 안전성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원에서는 행복한 국민을 할 수 있는 게 ISMR 만약 안 해주시면 보험가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군의에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실 산업 경쟁력 때문인데, 아까
전번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근 2, 3년 동안에 지금 전기 가격이 한 80%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한 1년에 내는 전기 가격이 한 3조 원 단위가 되고 포스코가 한 2조 원 단위의 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전기 가격을 낼 바에는 스스로 사실 발전소를 지어서 운전을 해도 될 만큼의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SMR 개발을 하고 훨씬 더 값싼 무탄소 전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사실은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이제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끝난 원자로 나온 SMR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고 또 첨단성을 유치하는데 아주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영 부장님께 소형 모듈이 무엇인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쉽게 원전과 비교해서 소형 모듈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선 소형 모듈이라고 저희가 했던 게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은 제일 큰 경남 용기 건물 돔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설비들 뭐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이런 걸 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 안에 경남 용기 안에 들어가 있던 주요 설비들을 아까 말씀드린 탱크 하나의 탱크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소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기 내부에 있으면 이전에는 경남 용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경남 용기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돼서 이제 외부로 나갈 가능성들을 저희가 아까 말했던 CDF라고 10-6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경남 용기가 철제로 해서 지금 누설 활용도 엄청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배 이상 누설이 되거나 이제 안전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해서 저희가 소형 원자로가 안전성이 좀 높아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아까 이전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전은 계속 강조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태철 실장님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사고는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 대비해서 SMR은 얼마나 안전하고 왜 안전한지를 아까 노심 이야기도 했는데 노심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심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노심 손상 빈도라는 그 의미도 간단하게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났지만 후쿠시마 사건의 노용과 저희가 갖고 있는 노용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사건이 같은 노용은 BWR이라는 노용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원자력 발전소가 저희 이제 국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것은 경수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등형하고 냉각기하고 경수형 냉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려면 이제 바깥에 있는 해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해서 냉각이 안 된 거지만 그건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쿠시마 사건 같은 게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CDF 아까 얘기했던 노심 손상 빈도 그러니까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죠.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심이 녹아내려서 그거를 이제 안쪽으로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노심 손상 빈도 노심이 손상됐다는 건 노심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녹아내리는 거죠. 세계적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 그렇게 난다는 거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희 교수님이 상당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정희 교수님이 상당히 확실히 저 같은 기술자와 교육자는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희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자 설계자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인데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나라에 규제기관이 상당히 강합니다. 규제기관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잘한다는 얘기죠. 원자력에 대한 규제기관이 킨스라는 건 있는데 규제기관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자는 사업자는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규제기관을 믿어도 충분히 안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기관이 워낙 잘하고 규제에 대해서 모든 점을 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 이런 지금 노용 같은 거를 개발하면 모든 실험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해서 규제기관한테 그걸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하고 저런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규제기관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안전성 그렇지만 저희 나라의 규제기관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MR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전혀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지자체만 희생하면서 이렇게 SMR을 유치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용 교수님이나 상경부장님께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MR을 과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 좀 해보세요. 아니 선생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대구 군의와 저희 한수원이 MOU를 맺어서 이제 시작을 맨 처음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경북도에서는 경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산불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영덕이나 울진도 대형 원전 플러스 이제 SMR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저희가 5월 말쯤이었는데 이뿐만 아니고 새만금에서도 SMR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기업들도 들어오고 해서 새만금에서도 지금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 좀 몇몇 지자체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 소프트웨어 단지를 꾸리거나 AI 단지를 꾸리거나 데이터 센터 단지를 꾸리거나 이렇게 하려면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를 해서 SMR과 신재생을 어떻게 믹스를 해야 될지 저희하고 같이 컨택하는 지금 현재 지자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곳 이외에도 한 4-5군데 지자체하고도 같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리고 소통 부분도 같이 짧게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직 교수님부터 먼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최근에 뭐 강의하러 여기 많이 다녔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 남동 발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한전이 이제 발전 회사 6개를 쪼갰죠. 그래가지고 남동 발전도 있고 이제 발전 회사가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수원이고 나머지 5개 발전사는 원자력을 안 합니다. 석탄과 이제 가스 재생에너지만 하고 있는데 남동 발전에서 SMR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석탄 발전소가 없어지면 이제 공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가장 대규모로 SMR을 유치하는 것은 기존 발전 사업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아까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합니다. 50년 전 원자력 발전소 설계는 냉각을 시킬 때 펌프를 써서 전기를 써서 냉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때 전기가 나가고 나니까 냉각을 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SMR은 거의 대부분 사고 났을 때 피동 냉각입니다. 피동 냉각이 건 뭐냐면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대류로 그냥 냉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대류로 냉각시킨다는 건 뭐냐면 운전수가 없고 전기가 없어도 충분히 냉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예타 사업을 준비하면서요. 이건 예타 사업을 통과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우리 에너지가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생산해서 어디다 쓸 건데?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 이제 활용을 이제 어설프게 했다가 예타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SMR 유치 사업을 하려면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용은 결국 그냥 기업체 하나 뭐 하면은 기업 위주로 돌아가니까 주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잘 아주 지역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잘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하면은 사업 모델, 경제성 플러스 주민 수용성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만 잘 갖춰주시면 유치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수요지, SMR 수요지 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해주셨는데 손태웅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셨지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아까 전에 전기요금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사실 힘들다는 거는 신문지 상황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제조업이 뭐 우리나라에서의 기간 산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체 중에 SMR에 투자를 하거나 SMR 기술 개발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SMR이 되게 중요한 지금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SMR을 유치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SMR과 파트너를 맺을 어떤 산업을 우리가 지역에 유치할 거냐 그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AI나 뭐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들 제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등등 해서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산업과 SMR과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온 방식으로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부는 지금 공항 유치라든가 부대 이전이라든가 저희 국민들은 하고자 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수용성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충분히 유치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타 경쟁 도시보다도 더 우리 열악한 상태니까 우리 마음을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유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기장에 이제 태울 원전이 있는데 태울 3, 4호기가 거의 준공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이 태울 5, 6호기를 여기다 지어달라 해가지고 과반 동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청원서를 기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원장님이랑 다 뛰어다니셔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명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페이버를 받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전에는 안심해도 된다는데 잘못된 내용도 있어. 제가 SMR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출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출력으로는 24시간 360을 돌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출력이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재생 에너지를 쓰다가 가면은 못 쓰면은 출력을 높여야 된다. 이 출력을 높이고 다시 냉각시키는데 출력이 높을수록 냉각시키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이 교수님하고 내용이 틀리고요. 그리고 기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들어가는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4% 들어가는데 이 소형 원자로 이거는 20%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로 소형이라 하지만 원자로 규모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폐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로 이것도 이제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폐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땅에다가 통째로 넣는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부하 추정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출력을 많이 변화를 하면은 위험하다. 대형 원전에서는 현재 설계상으로는 저희가 출력 변화 운전을 하지 않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출력 변화 운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험도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설비 계산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맞게 조사하신 거고요. SMR은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운전되고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형 원전에서 기존과로 저희 얘기하는 100% 출력을 항상 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형원전에서는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와 같이 부하에 맞춰가지고 출력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하는 게 애초에 목표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개발에 저도 일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개발에 처음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음에 어떤 특정 기술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현재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축도 20%를 써야 되는 특정 원자로가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중에 고속로라고 하는 원자로들은 한 15% 이상 정도 되는 농축도는 필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오늘 말씀하신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형 원전과 동일한 5% 농축도의 해결료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을 SMR이라고 무조건 쓴다. 그거는 좀 잘못된 사실이고요. 이거는 뭐 대형 원전 SMR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로가 어떤 특정 원자로 기술을 선택했느냐의 문제고 현재 저희 오늘 발표 들으신 혁신형 SMR은 현재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5% 농축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 말씀해 주셨는데요. 폐기물 뭐 땅에 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땅에 묻는 걸로 지금 최종 처분 가는 거는 이제 사용료 해결료에 대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용료 해결료에 대해서는 사실 뭐 SMR이나 대형 원전이나 에너지 생산량 대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나 SMR이나 뭐 SMR이 더 많이 발생하고 뭐 덜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과 동일한 수준의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같은 양의 사용 해결료가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그 부하 추정 운전이 사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부하를 우리가 조정을 하는 운전을 할 때 사실 대형 원전은 지금 어떤 특정 액체 폐기물이 더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소형 지금 저희들 말씀드린 혁신형 SMR에서는 그 액체 폐기물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아예 발생하지 않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특히 액체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덜 발생하게끔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재혁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일단 해결료는 저희도 5%짜리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SMR에서는 5% 쓰는 게 맞고요. 19%나 20%는 저희 쪽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력 변화를 할 때, 운전할 때 120백을 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도록, 모든 기기가 그걸 만족시키도록 만듭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에 견딜 수 있도록 더 만들기 때문에 출력 운전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전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뭐, 폐기물은 이재혁 교수님 말씀하신 게 없고요. 제가 하여튼 개발자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구에 약속이 있는데 두 가지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평상시에 근무 완전히 오늘 거의 다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김진영 교수님이 이 SMR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확신한데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교수님 뭐 아예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오늘 참석했는데 평상시에 하신 말씀 그대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특히 이정익 교수님이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질문자가 또 질문할 때에서 해줘가지고 그동안에 웃음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정봉진 교수님 연세도 드셨고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을 하시고 또 듣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이지만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물이 전혀 필요 없는지 물이 대부분 바닷가에 원자력이 있는데 내륙에 하는 것은 어쨌든 처음이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 상용화가 과연 지금은 아직 상용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논쟁을 해도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그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바닷가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원전 수출한 체코라든지 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바닷가에 아닌데 강 옆에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바닷가에 있으면 훨씬 더 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륙에 들어가면 뭐 1000메가와트, 뭐 1200메가와트 이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170메가와트니까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거 내부에 들어가는 1000메가와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1000메가와트 이상짜리를 내륙에다가 지어서 운전한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상품화는 지금 전 세계 SMR 어느 것도 상품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2030년에 짓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인허가 받은 거는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발전소들도 나는 어떻게든 2030년까지 짓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ISMR보다는 뉴스케일에 훨씬 가까운 사람, 제가 뉴스케일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깝지만 짓는 거는 저는 ISMR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그 SMR 제조사들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창업했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ISMR은 아예 한서원이라는 발전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작성이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시작하는 시점은 대충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도는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사가 제일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뉴스케일사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원자로를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하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중에는 이제 ISMR 노용 저희 원자로하고 주요 설비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좀 제작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SMR을 다 짓고 하고는 싶은데 지금 기반 시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잘 안 돼 있다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인 게 70년대부터 잠깐의 탈원전 기간 빼고는 계속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기자재 제작사, 엔지니어링사,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이렇게 안 쉬고 꾸준히 왔던 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UAE를 나간 것도 그 내용이었고, 체코를 지금 나가서 선택을 받은 것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지금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정기본 때문에 그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한 35년에는 저희가 SMR 초토기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1차로 돼 있고, 지금 아직은 현재는 이제 바닷가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설계를 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해서 내륙에 들어올 때 아까 말씀하신 냉각탑이나 좀 내륙으로 들어올 때 문제점들하고 그런 것도 같이 지금 개발을 지금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륙에 오는 것도 좀 처음 상용화되는 초도기 이후 한 2-3년 이후에는 내륙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장소에 구애 안 받고 ISMR의 최대 목표가 수요지 인근에 가깝게 짓는 게 ISMR 최대 목표라서 그 일정은 다소 지금 당장은 실현이 안 되지만 2-3년 이후에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중에서 요즘은 제가 한번 꼭 들어보고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그 질문 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정권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손 대표님 말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SMR을 좀 개발하고 시작했던 게 요 바로 전 정권이 아니고 그 전전 정권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 있을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SMR이 지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에너지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SMR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한 6월 2일쯤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SMR 관련된 특별법을 좀 발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산업과 관련된 또 특별법도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지난 정권처럼 에너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현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SMR이나 원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계획이 지연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산업부에서 정부에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중간에 있어서 차후 한 달 이내 정도면은 세부적인 아마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